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 322년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로 플라톤의 제자였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학, 논리학, 자연과학, 윤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업적을 남겨 서양 철학과 과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수세기 동안 유럽 철학의 주요 기초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스콜라 철학과 중세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식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시학, 자연학 등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을 실천적인 윤리학, 이론적인 과학, 그리고 창조적인 예술로 구분하고 특히 행복을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특히 형식 논리와 3단 논법을 체계화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논리학적 접근법은 이후 논리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 형이상학과 존재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존재에 대해 탐구하며 사물의 본질과 실체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을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보고 형상은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구조를, 진료는 물질적인 요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는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형상 진료론을 제시했습니다. 2. 윤리학 마이너스 행복과 덕. 그의 대표적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삶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개념을 강조하며 지나치거나 부족함을 피하고 매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정치학 마이너스 이상적 국가. 정치학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하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고 그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국가 형태로 정체를 제안했는데 이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의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를 뜻합니다. 4. 논리학 마이너스 3단 논법과 형식 논리.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을 통해 논리적 추론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구조를 통해 논리적 추론의 엄격한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논리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으로 불리며 서양 철학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리적 사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 자연 철학 마이너스 원인론과 우주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 현상에는 4가지 원인인과인 진료적 원인, 형상적 원인, 효율적 원인, 목적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상은 돌이라는 진료적 원인, 조각의 형태라는 형상적 원인, 조각가의 작업이라는 효율적 원인, 그리고 예술적 표현이라는 목적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우주관에서는 지구가 중심에 위치하는 지구 중심설을 지지했으며 우주를 고정된 질서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6. 영혼과 인간의 정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영혼을 강조하며 영혼을 생명력과 지성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영혼에 대하여에서 그는 영혼을 식물적 영혼 생장과 번식의 기능, 동물적 영혼 감각과 운동의 기능, 이성적 영혼 지성의 기능이라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며 특히 이성적 영혼은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는 독특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7. 미학과 예술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인간의 모방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저서 시학에서 그는 비극의 본질과 효과를 분석하며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예술 작품을 통해 관객이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비극을 통해 인간이 고통, 연민, 두려움 등의 감정을 체험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과정이 정신적으로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8. 실천적 지혜와 이론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실천적 지혜와 이론적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이며 일상적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반면 이론적 지혜는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지혜로 과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그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9. 과학적 방법과 관찰의 중요성.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과 경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었으며 많은 동식물과 자연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후대의 경험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며 귀납적 추론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10.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과 학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전에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학문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제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리케이온 학파는 그의 사상을 계승했고 이후 고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연구하며 기독교적 사상과 조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는 특히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1. 실체와 변화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와 변화에 대한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실체를 변화의 주체로 보면서 변화를 질적 변화, 양적 변화, 장소적 변화, 본질적 변화의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본질적 변화는 사물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변화로 예를 들어 나무가 의자로 변하는 경우처럼 실체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의 내재된 목적으로 향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12. 네 가지 원인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와 사건에 대해 네 가지 원인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진료적 원인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 예를 들어 동상이 돌로 만들어진다면 돌이 진료적 원인이 됩니다. 형상적 원인 사물의 구조나 형식, 즉 형태의 본질입니다. 효율적 원인 어떤 것을 변화시키거나 만드는 작용이나 힘, 예를 들어 동상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목적적 원인 존재의 최종 목적이나 목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특정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자연 현상에서도 이 목적적 원인을 중시했습니다. 13. 자연철학 마이너스 천동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믿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보았으며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순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에 의해 수정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우주론은 천체와 지구 사이의 구분을 강조했으며 지구의 사물들은 변화를 겪지만 천체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4. 언어와 논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와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3단 논법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통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로고스, 즉 논리적 사고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리학의 발달은 철학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후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15. 행복의 개념과 유덕한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궁극적인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덕을 갖춘 삶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덕을 갖추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덕과 도덕적 덕을 구분하여 지적 덕은 교육을 통해 획득되고 도덕적 덕은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윤리적 삶과 인간 본성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중시했습니다. 16. 생물학과 자연 관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식물을 분류하고 그들의 생리와 행동을 분석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생물학 연구는 그가 다양한 생물종을 직접 관찰한 결과로서 생명체의 분류와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그는 생물체를 서열화한 계층 구조로 나누어 복잡성이 높은 생물부터 낮은 생물까지 계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근대 생물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7. 영양과 철학적 유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중세 스콜라, 철학과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독교적 신학과 결합하여 자연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근대 과학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경험적 연구의 중요성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인간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후 철학과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인간의 상, 사회,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며 현대 철학과 과학에서 많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